세상에 이런 미친 나라는 없었습니다. 저는 8년 동안 구름 위에서 세계 1%의 억만장자들을 모시며 서비스의 끝은 오직 미국과 유럽에만 있다고 믿었던 오만한 승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딘 순간 제가 평생 쌓아온 상식은 단 3분 만에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수조 원의 자산을 가진 미국 상류층들이 왜 전용기까지 버려두고 한국행 비행기에 앞다투어 몸을 싣는지 저는 그 무서운 진실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인천공항 한복판에서 제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며 무릎을 꿇었던 그날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절대 불가능해.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지? 지금부터 제가 겪은 소름 끼치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했던 사흘간의 기적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한국이라고 남겨주시면 한국을 널리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 3월 저는 뉴욕 존 F.K. 공항에서 인천행 직항편에 탑승했습니다. 제 이름은 안나이고 8년째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사에서 1등석 사무장급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죠. 그동안 제 손을 거쳐간 승객만 수만 명이고 그중에는 할리우드 배우부터 월스트리트 재벌, 정치인까지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 모두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것이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저에게 서비스란 정교하게 짜인 매뉴얼을 틀림없이 실행하는 것이었고 감정은 배제한 채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 최고의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믿었죠. 미국과 유럽의 시스템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기준이며 아시아의 서비스는 그저 그것을 흉내내는 이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1등석 탑승구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라면 런던이나 파리행에 몰리던 미국의 재벌들과 유명 인사들이 유독 인천행에 집중되어 있었죠. 로버트라는 유명한 자산가도 보였고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도 몇몇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K-팝이나 K-드라마 때문에 잠깐 유행하는 거겠지. 한국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에게 한국은 그저 경유지이거나 최근 들어 조금 화제가 된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제 동료 마크가 탑승 전 브리핑에서 안나, 인천공항은 정말 놀라워. 세계 최고 수준이야라고 말했을 때도 저는 코웃음만 쳤죠. 공항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사람 많고 복잡하고 느린 거. 저는 뉴욕과 런던의 시스템만이 진정한 최고라는 제 신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정확히 정각에 이륙했고 14시간의 긴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1등석 승객들을 응대하며 평소처럼 완벽하게 매뉴얼을 수행했죠. 로버트 씨에게 샴페인을 따라드리고 담요를 정확한 각도로 접어 건네고 식사 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움직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고 제 안에서는 어떤 감정의 파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프로였으니까요. 하지만 착륙을 2시간 앞두고 마크가 제 옆으로 다가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안나, 이번에 인천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 직원이 우리 케어를 맡는데 정말 친절하다던데?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죠. 친절? 그냥 매뉴얼이겠지. 아시아 사람들 특유의 과한 서비스 말이야. 진심은 아니고. 마크는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저는 제 판단을 굳게 믿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입국장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투덜거렸죠. 역시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거 입국 심사받는 데만 1시간은 걸리겠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입국장 입구에서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나님. 인천공항 공사 김지민 팀장입니다. 오늘 안나님과 승무원 팀분들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은 진심 어린 환대로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냉소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익숙하니까 혼자 갈 수 있어요. 지민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길 안내와 짐 이동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편하게 따라오세요. 저는 내심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과하게 친절을 떠는 건 분명 가식이라고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입국장을 나와 수함을 찾는 곳으로 이동하는 동안 지민은 계속해서 저희를 배려했습니다. 짐을 들어주겠다고 하고 가장 빠른 동선을 안내해 주었죠. 마크는 연신 감탄하며 역시 인천공항은 다르네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오히려 지민의 친절이 과할수록 더 의심스러웠죠. 저 사람 팁이라도 받으려는 건가?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나서 지민이 물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나요?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저희끼리 갈게요. 지민은 조금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혹시 필요하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그녀는 명함을 건넸고 저는 형식적으로 받았죠. 저희는 공항을 나와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마크가 말했습니다. 안나, 지민 팀장 정말 친절하지 않았어? 저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공항 직원은 처음 봤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냥 매뉴얼이야, 마크. 한국이 요즘 관광객 유치에 목숨 거니까 저런 거지. 진심으로 우릴 배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일 뿐이야. 마크는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역시 내 판단이 맞아. 사람은 감정 없이 매뉴얼대로 움직일 때 가장 완벽해. 저런 과한 친절은 오히려 불편할 뿐이야. 호텔에 도착해서도 저는 제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서비스는 과장되고 가식적이라는 확신만 더 강해졌죠.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였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로버트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안나, 큰일 났어요. 제 서류 가방이 보이질 않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로버트 씨의 가방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서와 기밀 문서가 들어있었거든요. 어디서 잃어버리신 것 같으세요? 로버트는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공항 라운지에 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차에 두고 내렸을 수도 있고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서류들은 오늘 오후까지 뉴욕 본사에 제출해야 해요. 1시간 안에 못 찾으면 거래가 무산돼요. 저는 당황했지만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로버트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넓은 공항에서 가방을 찾을 확률은 거의 0%예요. 수만 명이 오가는 곳이고 어제 잃어버렸다면 이미 누가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로버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죠. 1시간? 불가능해. 이 복잡한 공항에서 심지어 어디에 두고 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방을 찾는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로버트는 제 소중한 승객이었으니까요. 저는 급하게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 팀장님, 안나예요.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민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안나님.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고 지민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위치 보내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와봤자 뭐 할 수 있겠어. 위로나 좀 해주겠지. 저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10분 후 지민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로버트에게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떤 가방을 잃어버렸는지 물었고 로버트는 기억나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라운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검은색 가죽 가방이고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상황을 보고했고 공항 곳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열심히는 하네. 하지만 결과는 뻔해. 이미 늦었어. 지민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안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냉소했습니다. 최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해. 지민은 로버트를 안심시키며 라운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저와 마크도 따라갔죠. 가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라운지에서 잃어버렸다면 청소 직원이 습득물 센터로 가져갔을 거야. 그럼 거기서 분류하고 등록하는데 최소 반나절은 걸려. 그리고 수천 개의 습득물 중에서 찾으려면 또 몇 시간. 결론은 불가능. 저는 이미 로버트에게 위로의 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는 식의 변명 말이죠. 라운지에 도착하자 지민은 직원에게 어제 습득된 물건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라운지에서는 검은색 가방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역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버트는 고개를 떨구었고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로버트 씨,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전기를 다시 꺼내 들고 말했습니다. 라운지 외에 어제 오후 3시경 공항 내 모든 구역의 습득물을 확인해 주세요. 특히 수화물 처리 구역과 환승 라운지도 체크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화물 처리 구역? 거기는 하루에 수만 개의 가방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찾는다는 거지? 저는 지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현실적으로 1시간 안에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넓은 공항에서 심지어 정확한 위치도 모르는데. 지민은 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나님, 저희 인천공항은 조금 다릅니다. 믿어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다르긴 뭐가 달라. 공항은 다 똑같아. 복잡하고 느리고 비효율적이지.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제 말이 맞다는 게 증명될 테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저는 시계를 바라보며 초조해졌습니다. 마감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죠. 로버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씨,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포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비행기로 가시더라도 본사의 사정을 설명하시면. 로버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안나. 이 계약은 제 인생이 걸린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지민이 무전기를 통해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리는 대화 내용을 귀담아 들었지만 전문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할 수 없었죠. 그저 지민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민은 무전기를 내려놓고 로버트에게 말했습니다. 로버트님, 지금 저희 스마트 추적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스마트 추적 시스템? 그게 뭔데? 그냥 직원들이 뛰어다니며 찾는 거 아니야? 저는 여전히 한국의 시스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상 공항은 언제나 복잡하고 느렸으니까요. 하지만 지민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자신 있게 굴다가 못 찾으면 어쩌려고. 괜히 희망을 주는 게 더 잔인한 거야. 저는 팔짱을 끼고 냉소적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마크는 옆에서 안나, 좀 믿어봐. 한국은 정말 다를 수도 있어라고 말했지만 저는 코웃음만 쳤죠. 마크, 넌 너무 순진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때 지민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팀장님, 발견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지민을 쳐다봤습니다. 지민은 환하게 웃으며 로버트에게 말했습니다. 로버트님, 찾았습니다. 지금 가방을 가져오고 있어요. 로버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민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인천공항은 인공지능 기반에.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우연히 누가 발견한 거겠지. 시스템이고 뭐고 다 허풍이야. 저는 여전히 제 냉소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5분 후 공항 직원이 로버트의 검은색 가방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로버트는 가방을 받아들고 확인한 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아요. 제 가방이에요. 서류도 다 그대로 있어요. 그는 지민에게 감사 인사를 연신했고 저도 형식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어떻게 40분 만에 이 넓은 공항에서 가방을 찾지? 분명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아니면 정말 운이 좋았거나. 저는 지민에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솔직히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이렇게 빨리 찾는 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지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나님, 저희 인천공항은 스마트 패스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수화물 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항 내 모든 수화물은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인공지능이 패턴을 분석해서 분실물의 위치를 70에서 80%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인공지능이요? 그게 정말 작동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네, 저희는 하루 수만 개의 가방을 처리하지만 분실률은 0.01% 수준입니다. 모든 가방에는 고유 태그가 있고 공항 곳곳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죠. 로버트님의 가방은 어제 오후 3시 15분에 라운지 근처 환승구역에서 마지막으로 감지되었고 이후 습득물 센터로 이동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 패턴을 분석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낸 거예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일했던 어떤 공항도 이런 시스템은 없었거든요. 뉴욕 공항에서는 가방 하나 찾는데 며칠씩 걸리는 게 일상이었고 런던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한국은 40분 만에 그것도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논리가, 제 경험이, 제 모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건 우연이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저는 필사적으로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던 걸까? 한국이 정말 다른 걸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한 번의 성공이 시스템을 증명하지는 못해. 분명 다른 경우에는 실패할 거야. 저는 여전히 제 냉소를 붙잡으려 애썼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제 표정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나님 놀라셨죠? 저희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게 저희 인천공항의 일상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로버트는 가방을 꼭 안고 기뻐했고 지민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평생 최고라고 믿었던 미국과 유럽의 시스템이 제 모든 경험과 지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한 번일 뿐이야. 한국이 정말 최고라면 다른 것도 증명해야 해. 저는 눈빛을 굳히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고 그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저희를 출국장까지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또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출국 수속을 밟으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인공지능? 실시간 추적? 정말 그게 가능한 거야?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을 멈출 수 없었죠. 마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안나 봤지? 내가 뭐라고 했어? 한국은 정말 다르다니까. 저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 잘했다고 최고는 아니야, 마크.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떨림이 섞여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에는 분명 실패할 거야. 그때 내 말이 맞다는 게 증명될 거야. 하지만 그 확신은 이미 반쯤 무너져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하느라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왔고 저희는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 근처에서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백 명의 승객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모든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었죠. 자동 게이트, 얼굴 인식 시스템, 심지어 탑승권 없이도 생체 정보만으로 탑승이 가능한 시스템까지.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뉴욕에서도 본 적 없는데. 마크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안나 저것 봐. 저 자동화 시스템. 정말 미래 같지 않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기술은 좋아 보이네. 하지만 기술이 전부는 아니야. 사람이 중요하지.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점점 더 큰 동요가 일어나고 있었죠.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승객들을 응대하는 모습, 청소 직원들이 깔끔하게 바닥을 닦는 모습, 안내 데스크에서 친절하게 안내하는 모습,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잘 훈련된 거야. 매뉴얼이 좋은 거지.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뉴욕이나 런던의 공항 직원들은 매뉴얼대로 움직였지만 기계적이었죠. 여기는 달랐습니다. 따뜻함이 있었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착각하는 거야. 사람은 다 똑같아. 하지만 제 눈은 계속해서 그 차이를 포착하고 있었고 제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로버트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로버트 씨, 괜찮으세요? 로버트는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아파요. 저는 즉시 매뉴얼대로 행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공간을 확보하고 로버트를 눕히고 구급차를 불렀죠.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는 최소 20분. 구급차가 공항 안으로 들어오려면 보안 검색 때문에 또 10분. 총 30분. 심장 발작이라면 골든타임은 5분인데 저는 절망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심폐소생술 뿐이었지만 전문 장비 없이는 한계가 있었죠. 저는 로버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로버트 씨, 버티세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크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안나, 어떻게 해야 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는 기적이 필요했거든요. 30분. 너무 길어. 로버트 씨가 버틸 수 있을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 무력함이, 제 한계가 너무 명확하게 느껴졌죠.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지민이었습니다. 안나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뭘 어떡해요? 구급차는 최소 30분은 걸려요. 그때까지 로버트 씨가. 지민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인천공항에는 공항 내 5분 대기 의료팀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고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분 대기 의료팀이요? 그게 뭐예요? 지민은 설명할 시간도 없다는 듯 무전기를 꺼내들고 빠르게 지시했습니다. 3분 후 정말로 의료팀이 제세동기와 응급 장비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입을 벌린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의료팀은 즉시 로버트의 상태를 확인하고 전문적으로 처치했습니다. 제세동기를 준비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를 체크했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동시에 원격 진료 시스템이 가동되어 병원의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병원이야. 공항이 아니라. 의료팀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였고 로버트는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로버트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안색도 조금씩 돌아왔죠. 저는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살았다. 로버트 씨가 살았어. 지민은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나님 괜찮으세요? 저는 그녀를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지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인천공항은 하루 평균 15만 명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중에는 언제든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공항 곳곳에 5분 이내 도착 가능한 의료팀을 배치하고 원격 진료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평생의 경험이, 제 모든 확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야. 이건 사람을 향한 진심이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고 제가 믿었던 최고는 착각이었다는 것을요. 로버트는 의료팀의 신속한 처치 덕분에 완전히 안정을 찾았고 곧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멍하니 서 있었죠.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방금 뭘 본 거지? 5분 만에 사람을 살렸어. 5분 만에. 저는 뉴욕에서도 런던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항에 이렇게 완벽한 의료 시스템이 갖춰진 곳은 처음이었죠. 마크가 제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안나, 믿어지지 않지? 나도 처음 봤어. 이게 바로 한국이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민은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안나님, 차 한잔 하시겠어요? 놀라셨을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정신을 차릴 시간이었습니다. 지민은 저를 공항 내 작은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죠. 따뜻한 차를 건네받고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제야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지민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안나님 많이 놀라셨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공항에 이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죠? 지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인천공항은 단순히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팀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사, 통역사, 심지어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까지 갖추고 있어요. 누구든 이곳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누구든 이곳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요. 저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게 다 가능한 거예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에겐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차를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8년 동안 세계 최고의 항공사에서 일했어요. 뉴욕, 런던, 파리, 도쿄. 세계 유수의 공항을 다 가봤죠. 하지만 이런 곳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완벽한 곳은 본 적이 없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민은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안나님, 완벽한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기술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저는 사람을 배제하고 매뉴얼만 따르는 것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감정은 불필요하고 효율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과 시스템 뒤에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진정한 완벽함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정성을 쏟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안나님, 한국에는 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단순한 친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이죠. 저희는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분을 낯선 손님이 아니라 소중한 가족처럼 대합니다. 그게 저희 방식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아니 느끼려고 하지 않았던 그 감정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게 틀렸어요. 지민은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안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그저 다른 방식을 몰랐을 뿐이죠. 지금 깨달으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어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고 그 따뜻함이 제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로버트 씨는 왜 한국에 오려고 했을까요? 그분은 미국에서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인데. 지민은 잠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로버트님은 예전에 한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사람들의 따뜻함을 경험하셨고 다시 오고 싶어 하셨대요.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이곳의 안전함과 정을 느끼기 위해서요. 저는 입을 벌린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씨는 돈이나 기술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한국에 온 거예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전 세계 상류층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도 그거예요.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도 훌륭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낯선 이를 가족처럼 대하고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한국만의 특별함이에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무시했던 것, 차갑게 밀어냈던 것이 바로 이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효율과 완벽함만 추구하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던 거죠. 저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지민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조용히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오만함을, 제 냉소를, 제 모든 편견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일정으로 왔죠. 저는 지민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녀에게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공항 안내 데스크에 전화를 걸어 지민을 찾았고 15분 후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안나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민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지민, 정말 보고 싶었어요. 지민은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오늘은 일찍 끝나거든요.
공항 근처 카페로 가실래요? 저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앞에 두고 저는 지민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지민,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지민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왜요? 안나님이 뭘 잘못하셨다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을 무시했어요. 당신의 친절이 가식이라고 생각했고 한국의 시스템을 비웃었어요. 당신이 도와주려고 할 때도 거절했고 심지어 속으로 당신을 깔봤죠. 정말 죄송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민은 제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나님 괜찮아요. 저는 이해해요. 누구나 자기가 믿는 방식이 있고 그걸 쉽게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오만했어요. 제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던 모든 게 착각이었어요. 진짜 최고는 여기 한국에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지 못했죠. 지민은 잠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나님, 한국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저희도 부족한 점이 많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바로 보은이에요. 누군가 저희를 도와주면 반드시 갚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먼저 다가가 돕는 거죠. 그게 저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은, 정말 아름다운 단어네요. 지민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믿어요. 누군가를 돕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돕는 일이라고요. 오늘 제가 안나님을 도우면 언젠가 안나님이 다른 누군가를 도울 거예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었구나.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가진 진정한 힘은 최첨단 기술도 완벽한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향한 따뜻한 철학, 그 마음이었죠. 저는 지민에게 물었습니다. 지민,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을까요? 지민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안나님. 지금 이미 시작하셨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배우려고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지민.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지민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안나님. 앞으로도 자주 연락해요. 친구로 지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꼭 그럴게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인천공항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곳은 그저 복잡하고 시끄러운 공항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고 진정한 의미의 완벽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곳이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다짐했습니다. 나도 바꿀 거야. 나도 지민처럼 한국 사람들처럼 살 거야. 지민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안나님, 다음에 또 한국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맛있는 한국 음식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꼭 그럴게요. 그리고 지민, 정말 고마워요. 제 인생을 바꿔줘서요. 지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안나님이 스스로 깨달으신 거예요. 저는 그녀를 한 번 더 껴안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공항을 떠나며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으니까요. 그로부터 석 달 후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제 변화에 놀라워했죠. 안나, 무슨 일 있어? 요즘 너 완전 딴 사람 같아. 소피아가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거든. 저는 이제 승객들을 대할 때 매뉴얼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불편함을 먼저 알아차리고 가족처럼 대했죠. 어느 날 1등석에 탑승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허리가 불편해 보이셨고 저는 즉시 다가가 물었습니다. 손님, 혹시 허리가 불편하신가요? 제가 쿠션을 더 가져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보면 알 수 있어요. 편하게 가시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쿠션을 가져다 드리고 할머니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자세를 조정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친절한 승무원은 처음 봐요. 그 모습을 본 동료들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안나, 너 요즘 왜 이래? 매뉴얼에 없는 일까지 하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뉴얼보다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사람을 향한 마음이야. 한국에서 배웠어. 동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것을 실천하는 데만 집중했죠. 며칠 후 본사에서 저를 부르더니 물었습니다. 안나, 최근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당신 점수가 급상승했어요. 무슨 비결이 있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정이라는 개념을 적용했어요.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고 진심으로 배려하는 거죠. 본사 담당자는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는 1시간 동안 제 경험을 이야기했고 본사는 이를 전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제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손님, 혹시 한국 가보셨어요?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기술도 훌륭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더 아름다워요. 많은 승객들이 관심을 보였고 저는 인천공항의 이야기, 지민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한 승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안나, 당신 덕분에 한국 여행을 결정했어요. 다음 달에 가볼 거예요. 저는 기뻤습니다. 제가 한국의 위대함을 알리는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저는 지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민, 나 요즘 한국 홍보대사 역할 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 갖기 시작했어. 지민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나,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의 친구예요. 석 달이 지나고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휴가로 왔죠. 지민과 만나 서울 곳곳을 여행했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배웠습니다. 경복궁을 거닐며 한국의 깊은 역사를 느꼈고 남산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보며 이 나라의 발전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감동시킨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길을 물었을 때 직접 데려다주는 할머니, 지갑을 떨어뜨렸을 때 달려와 건네주는 학생, 식당에서 반찬을 계속 리필해주며 많이 드세요라고 말하는 사장님.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은 어디에서나 느낄 수 있었고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지막 날 밤 지민과 함께 한강을 거닐며 저는 말했습니다. 지민, 나 이제 알겠어.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하는지. 이건 단순히 기술이나 시스템 때문이 아니야. 바로 사람 때문이야. 지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안나. 그리고 당신도 이제 그 일부가 됐어요. 지금 저는 뉴욕의 제 아파트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맨해튼의 빌딩들이 보이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죠. 하지만 제 마음은 한국에 가 있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를 떠올리면 저는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편협했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그때의 저는 세계 최고라는 착각 속에 살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죠.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 안에 따뜻한 심장을 품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인천공항의 스마트 시스템, 5분 대기 의료팀, 완벽한 수화물 추적 기술. 이 모든 것이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숨은 철학이었습니다. 정, 보은, 그리고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한국을 세계 최고로 만드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던 기계 같은 승무원에서 진심으로 사람을 배려하는 승무원으로 변했죠. 제 동료들도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고 본사에서도 한국식 서비스를 배우기 위해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고 매일매일 한국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승객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민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진심으로 다가가고 가족처럼 대하고 불편함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 이제 그게 제 방식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 승객이 제게 말했습니다. 안나,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당신 같은 승무원은 처음 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특별한 걸 배웠을 뿐이에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 아직 한국을 경험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관광지를 돌아보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공항에서, 식당에서, 거리에서, 어디서든 느낄 수 있는 그 따뜻함을 경험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모습이고 전 세계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제게 인생을 바꿔준 나라입니다. 오만했던 저를 겸손하게 만들고 차갑던 제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죠. 이제 저는 한국의 친구이자 홍보대사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위대함을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을 경험하신다면 분명 저와 같은 감동을 느끼실 거예요. 한국은 단순히 여행지가 아니라 인생을 변화시키는 곳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지민에게 그리고 저를 도와준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과 시스템을 가진 나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세계 최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정말 특별하고 정말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댓글로 한국이라고 남겨주시면 한국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